복잡해서 넘겼던 제도들 쉽게 정리해드리는 실버 알짜 정보 TV입니다. 국민연금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미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 중이고 보험료율 조정과 수령 시기 변경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자신의 국민연금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65세 박종우 씨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왔습니다. 박종우 씨는 손에 서류를 한 뭉치 들고 창구 직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제 연금 받을 나이가 됐는데 신청하려고 왔습니다. 직원이 박종우 씨의 가입 이력을 조회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던 직원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님, 가입 기간이 9년 6개월로 조회됩니다. 박종우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9년 6개월이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직원의 대답을 들은 박종우 씨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박종우 씨는 왜 이런 상황을 미리 몰랐을까요? 박종우 씨는 58세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 이후로 본인의 국민연금 상태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정확히 몇 년 몇 개월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직장을 그만두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 그 이후로 본인의 가입 기간을 확인해 보셨나요? 만약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입 기간은 그대로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60세가 넘어서 확인했을 때 박종우 씨처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평생 내가 낸 세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연금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준 숫자들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는 아닐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연금을 손해 없이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생활과 직결된 핵심 정보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반드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러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종우 씨는 9년 6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창구 직원이 말한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손님, 10년을 채우지 못하셨기 때문에 연금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10년.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납부해야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9년 11개월을 냈어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박종우 씨는 9년 6개월을 냈으니 6개월이 모자란 겁니다. 그럼 박종우 씨는 그동안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조금 붙여서 한 번에 돌려받는 겁니다. 박종우 씨가 9년 6개월 동안 납부한 금액이 대략 2천만 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반환일시금으로 약 2,2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00만 원. 한 번에 받으면 큰돈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박종우 씨가 10년을 채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0년을 채우면 국민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박종우 씨의 경우 매달 약 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7,200만 원입니다. 만약 박종우 씨가 85세까지 산다면 20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7,200만 원을 포기한 겁니다. 6개월 납부 차이 때문에 5천만 원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런데 박종우 씨만 이런 상황을 겪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62세 이영애 씨입니다. 이영애 씨는 회사를 다니다가 55세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고 그 돈으로 당분간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2세가 되었을 때 주변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영애 씨는 국민연금을 알아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창구 직원이 조회를 해보더니 말했습니다. 손님, 가입 기간이 8년 3개월입니다. 이영애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8년 3개월이요? 저는 회사 다닐 때 계속 냈는데요. 네, 그런데 55세 이후로 납부 기록이 없으십니다. 이영애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중단되었다는 걸요. 이영애 씨는 10년을 채우려면 1년 9개월을 더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62세였고 추가로 납부할 방법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영애 씨도 반환일 시급만 받고 평생 국민연금을 받을 기회를 잃었습니다. 박종우 씨와 이영애 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둘 다 회사를 그만둔 후 본인의 가입 기간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평생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일 시금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그 금액은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사를 그만뒀을 때 국민연금공단이 자동으로 연락해서 지금 9년 6개월이니까 6개월만 더 내세우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박종우 씨와 이영애 씨가 겪은 손해를 피하기 위해 지금부터 국민연금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준 숫자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숫자 10년입니다. 국민연금 최저가입 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을 채웠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은 건 아닙니다. 실제로 10년만 납부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으로 노후 생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0년은 자격을 얻는 최소 기간일 뿐 충분한 금액을 받는 기간은 아닙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많아집니다. 20년을 내면 10년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고 30년을 내면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채웠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더 오래 납부하는 게 유리합니다. 두 번째 기준 숫자 63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는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1968년생까지는 63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출생연도를 확인해서 정확히 몇 세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963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만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나이를 정상수령 개시 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3년부터 1956년생은 만 61세부터 1957년부터 1960년생은 만 62세부터 1963년부터 1968년생은 만 63세부터 그리고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출생연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나이보다 일찍 받을 수도 있는 조기수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수령 나이가 63세라면 58세부터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수령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1년 일찍 받으면 6%씩 감액되고 5년 일찍 받으면 30%가 감액됩니다. 그리고 이 감액된 금액은 평생 유지됩니다.
한번 조기 수령을 신청하면 나중에 역시 정상 나이까지 기다릴 걸 하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준 숫자들을 알면서도 잘 못 알고 있는 부분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을 그만두면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중단된다고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나는 직장을 그만뒀으니까 국민연금도 자동으로 멈췄을 거야. 그럼 나중에 다시 일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겠지.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국민연금은 확실히 중단됩니다. 그런데 중단된 상태를 그냥 두면 가입 기간이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일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시 납부되지만 중간에 멈춰 있던 기간은 그대로 공백으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다니면서 8년을 채웠고 그만둔 후 3년 동안 일을 안 했다면 가입 기간은 8년에서 멈춰 있습니다. 3년 후에 다시 일을 시작해서 2년을 더 내면 총 가입 기간은 10년이 됩니다. 이 경우는 10년을 채웠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8년을 채우고 그만둔 후 다시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60세가 넘어서 확인했을 때 8년밖에 안 됐네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직장을 그만둔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무직 상태에서도 국민연금을 계속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모르고 그냥 방치합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을 미리 받으면 조금만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조기 수령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상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5년 일찍 받으면 조금 줄어들겠지. 그래도 일찍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하지만 조기 수령을 하면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됩니다. 5년 일찍 받으면 30%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 나이에 받으면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5년 일찍 받으면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30만 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이 감액된 금액은 평생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5년만 70만 원을 받고 정상 나이가 되면 100만 원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평생 70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을 신청한 후 1년 뒤에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정상 금액으로 바꿀 수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바꿀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만약 조기 수령을 결정하신다면 당장 받으실 수 있는 금액과 정상 나이에 받는 금액을 계산하셔서 나에게 맞는 수령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국민연금 추납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추납이 뭘까요? 추납은 과거에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을 나중에 채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납부를 못했는데 나중에 여유가 생겨서 그 3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안 내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몰아서 내면 되지. 그래서 납부를 중단하거나 납부 예외를 신청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추납은 언제든지 가능한 게 아닙니다. 추납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추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 예외를 신청한 후 3년이 지났다면 그 3년 동안 추납 가능 기간도 흘러갑니다. 추납 가능 기간이 끝나면 나중에 돈이 생겨도 그 3년치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면 되지라는 착각이 영구적인 손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착각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을 그만두면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중단되지만 그걸 방치하면 가입기간이 멈춥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계속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기 수령을 하면 조금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최대 30%가 감액되고 이 금액이 평생 유지됩니다. 세 번째, 추납은 언제든지 가능한 게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만 가능합니다. 이제는 실제로 어떤 실수들이 발생하는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실제 실수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착각이 실제로 어떤 손해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59세 김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철수 씨는 58세에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지만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철수 씨의 정상 수령 나이는 63세였습니다. 그런데 58세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정상 나이에 받으면 월 9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액되니까 월 63만 원을 받게 됩니다. 김철수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63만 원이면 생활비로 충분해. 그리고 5년 일찍 받으니까 5년 동안 받는 돈을 합치면 오히려 이득 아닐까? 그래서 조기 수령을 신청했습니다. 58세부터 매달 63만 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김철수 씨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59세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나오니까 국민연금 63만 원이 꼭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철수 씨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조금만 기다렸으면 63세에 9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급하게 신청해서 평생 63만 원만 받게 됐네. 김철수 씨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했습니다. 조기 수령을 취소하고 정상 나이에 받는 걸로 바꿀 수 없나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조기 수령을 신청하시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김철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본인이 평생 27만 원씩 손해를 보게 됐다는 거요. 만약 김철수 씨가 85세까지 산다면 월 27만 원씩 22년이면 총 7,128만 원입니다. 김철수 씨는 급한 마음에 조기 수령을 신청했다가 평생 7천만 원 넘는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57세 박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영수 씨는 53세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월 소득이 200만 원이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가 18만 원이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납부 예외를 신청했습니다. 박영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좀 어려우니까 안 내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추납하면 되지.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박영수 씨는 56세가 되었고 프리랜서 일이 안정되어서 수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안 낸 보험료를 지금 추납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조회를 해보더니 말했습니다. 손님, 추납 가능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박영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추납 가능 기간이요? 그게 뭔가요? 납부 예외 기간 동안에도 추납 가능 기간이 흘러갑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추납할 수 없습니다. 박영수 씨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3년치 가입 기간을 영구적으로 잃었다는 거요. 세 번째는 68세 최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순자 씨의 남편은 국민연금을 20년 동안 납부했고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68세에 사망했습니다. 최순자 씨는 장례를 치르고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3년이 지나고 어느 날 최순자 씨는 이웃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분이 국민연금 받으셨으면 유족연금 신청하셨어요? 최순자 씨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유족연금이 뭔가요?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최순자 씨는 깜짝 놀라서 바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했습니다. 제 남편이 3년 전에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신 시점부터 지급됩니다. 그럼 지난 3년치는 못 받는 건가요? 네, 소급해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최순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본인이 3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유족연금을 놓쳤다는 거리요. 남편이 받던 국민연금이 월 80만 원이었다면 유족연금은 그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월 50만 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3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최순자 씨는 유족연금 제도를 몰라서 1,800만 원을 놓쳤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사례들입니다. 국민연금은 아는 만큼 챙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 말고도 몰라서 놓치는 손해가 더 있습니다. 강미숙 씨는 55세에 이혼했습니다. 2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고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협의를 했습니다. 집과 예금을 나누는 문제로 몇 달 동안 협의했고 결국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강미숙 씨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혼할 때 연금 분할 선청구는 했어? 강미숙 씨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연금 분할 선청구가 뭐야? 이혼하고 나서 3년 안에 미리 신청해 두면 나중에 나이 되면 배우자 국민연금 일부를 나눠받을 수 있어. 강미숙 씨는 깜짝 놀라서 바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이혼했는데 지금이라도 연금 분할 선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3년 1개월 됐습니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손님, 선청구 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강미숙 씨는 놀랐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분할연금을 아예 못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나중에 손님께서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시고 전 배우자도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면 그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선청구 기한은 지나셨습니다. 강미숙 씨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억울했습니다. 선청구를 했으면 미리 예약을 해둘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강미숙 씨의 전 남편은 국민연금을 25년 동안 납부했습니다. 혼인기간이 28년이었으니 혼인기간 중 납부한 기간도 상당했습니다. 강미숙 씨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대략 계산하면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일 겁니다. 20년 동안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4,800만 원에서 7,200만 원 정도입니다. 강미숙 씨 같은 경우 다행히 추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64세 이상훈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상훈 씨는 63세부터 매달 80만 원씩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64세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재취업해서 월 40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이상훈 씨는 생각했습니다. 국민연금 80만 원에 월급 400만 원이면 한 달에 480만 원이네. 이제 좀 여유롭게 살 수 있겠어.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민연금 입금 내역을 확인해 보니 이상했습니다. 80만 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60만 원만 들어왔습니다. 이상훈 씨는 바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했습니다. 제 국민연금이 80만 원인데 이번 달에 60만 원만 들어왔어요.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요? 직원이 조회를 해보더니 말했습니다. 손님, 현재 소득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소득월액이 A값을 초과하셨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이상훈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감액이요? A값이 뭔가요?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월액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약 309만 원입니다. 손님의 월 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하시면 초과한 금액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그럼 제가 월급을 400만 원 받으니까 309만 원을 초과한 91만 원 때문에 연금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초과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므로 초과액의 5%가 감액됩니다. 이상훈 씨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91만 원의 5%면 약 4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4만 5천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손님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계산하면 실제 감액 대상 소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감액액도 더 큽니다. 이상훈 씨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일을 하면서 버는 소득 때문에 국민연금이 줄어든다는 거요. 만약 이상훈 씨가 이 규정을 알았다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산을 해봤을 겁니다. 월급을 조금 낮춰서 감액을 피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연금 수령을 늦춰서 나중에 더 많이 받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훈 씨는 이 규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었고 6개월 동안 120만 원을 손해봤습니다. 이 두 사례에서 보듯 두 분 다 제도가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강미숙 씨는 연금 분할 제도가 있다는 걸 몰랐고 이상훈 씨는 소득 활동 중 연금 감액 규정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제도를 아는 만큼 받는 겁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많은 제도와 규정이 있는데 어떻게 다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고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놓치는 금액 없이 챙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5분 안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확인해도 앞에서 본 실수들을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현재 몇 년 몇 개월인지 조회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조회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설치하면 됩니다. 로그인하면 바로 내 가입 기간이 나옵니다. 몇 년 몇 개월까지 정확히 나옵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10년을 채웠는가? 둘째, 지금도 납부가 계속되고 있는가? 만약 회사를 그만뒀는데 가입 기간이 그대로 멈춰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내 예상 수령 개시 나이를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는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건 1969년생 이후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 개시 나이가 다릅니다. 1963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만 63세부터
1957년생부터 1960년생까지는 만 62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정확히 몇 세부터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것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거 납부 중단이나 예외 기간이 있는지 조회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국민연금의 최소 납부 기간을 채웠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10년을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7년밖에 안 됐네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네 번째, 추납 가능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1년밖에 안 남았다면 그 1년 안에 추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추납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현재 기준 소득월액이 실제 소득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기준 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월 300만 원을 버는데 기준 소득월액이 200만 원으로 되어 있다면 보험료도 200만 원 기준으로 납부됩니다. 그럼 나중에 받을 연금액도 200만 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보다 적게 받게 됩니다. 이것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소득과 차이가 크다면 기준 소득월액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조기 수령과 정상 수령, 연기연금의 예상 수령액을 비교하세요. 일찍 받으면 금액이 줄어들고 늦게 받으면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계산을 안 해보고 결정합니다. 일찍 받는 게 나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조기 수령을 신청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예상 수령액 계산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기 수령, 정상 수령, 연기연금을 각각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세요. 일곱 번째, 60세 도래 전 임의 계속 가입 신청 기한을 캘린더에 등록하세요. 만약 지금 59세이고 가입 기간이 9년이라면 1년을 더 내야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되면 일반적으로는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없어집니다. 이때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60세 이후에도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을 60세가 되기 전에 미리 해야 합니다. 정확히는 60세가 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9세가 되면 달력에 신청 기한을 표시해 두세요. 알람을 설정해서 잊지 않도록 하세요. 이 7가지 체크리스트만 확인해도 앞에서 본 대부분의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5분만 투자하면 수천만 원의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바로 지금 확인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하려고 하면 잊어버립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힘들게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 국민연금만 확인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다른 제도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4가지 제도를 들어보시면서 받을 수 있는 돈을 챙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만큼 받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최대 34만 2,5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 국민연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개인연금보험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10년만 납부했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으로 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준비하는 게 개인연금보험입니다. 개인연금보험은 본인이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일정 나이가 되면 연금으로 받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의 장점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연간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국민연금액이 적을 것 같다면 개인연금보험을 추가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나중에 국민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겁니다. 집은 그대로 살면서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망하면 집은 처분되어 연금으로 받은 금액을 정산합니다. 만약 집값이 연금으로 받은 금액보다 많으면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평생 거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집을 팔지 않아도 되고 이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생깁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9억 원 이하인 1주택자가 대상입니다. 만약 본인 명의의 집이 있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을 알아보세요. 네 번째, 농지연금입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연금과 비슷합니다.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겁니다.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이고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한 농지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농지를 가지고 계시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농지연금을 알아보세요. 이 네 가지 제도를 국민연금과 함께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조회하면서 기초연금 신청 자격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액이 적을 것 같다면 개인연금 보험을 추가로 준비하세요.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을, 농지가 있다면 농지연금을 알아보세요. 이것만 확인해도 노후 준비의 기본은 끝난 겁니다.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기초연금, 개인연금보험, 주택연금, 농지연금을 함께 활용하면 훨씬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바로 확인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려고 미루면 잊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3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생연도별 수령 개시 나이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963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만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 개시 나이가 다르므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두 번째, 10년 최저가입 기간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납부해야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조회하세요. 5분만 투자하면 수천만 원의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기까지 실버알짜정보TV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